스마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골격적인 거미 스마일이 있고요. 그리고 치성, 치아의 어떤 크기, 위치 이런 부분들이 거미 스마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연조직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격적으로 심한 거미 스마일의 어떤 형태를 보이는 경우는 실제로 양악 수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잇몸뼈 돌출이 굉장히 과도한 경우, 그리고 잇몸뼈 사이즈가 이 위턱뼈의 사이즈, 잇몸뼈의 돌출된 앞부분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돌출되어 있고 길고, 그런 경우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TV에서 내지는 주변에서 보는 일반적인 거미 스마일의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케이스보다도 오히려 어떤 치아 교정이나 다른 조금 더 덜 이제 침습적인 치료 방법으로 충분히 치료가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 어떤 치성의 치아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문제인데, 치아들이 일단 많이 심하게 뻗어지고 돌출이 심한 경우는 거미 스마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잇몸뼈와 그리고 이제 그 잇몸뼈와 치아가 입안에 있는 연조직, 그리고 입술, 우리 연조직이죠. 살이 연조직인데 입술이 커버를 할 수 있을 그 범위를 넘어서서 돌출이 되면은 이것만으로도, 이 위치만으로도 거미 스마일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이 돌출이 해소가 되게 되면 잇몸뼈의 위치, 그리고 치아의 위치가 후방으로 편안한 위치로 후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입술 자체가 그렇게 과도하게 열리거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웃었을 때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고 거미 스마일의 기본적인 요소가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미 스마일이 있다. 그러면 단지 치아가 길다, 치아 사이즈가 크다, 뭐 잇몸이 많이 내려와 있다, 이런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주된 퍼센테지는 잇몸 돌출의 원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잇몸 돌출을 해소를 하게 되면 거미 스마일의 어떤 그런 효과, 부정적인 측면이 확 줄어들겠죠. 두 번째로는 이 수평적인 돌출이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실제로 치열이 많이 내려와 있는 과기교합이죠. 그래서 아랫니를 거의 대부분을 덮고 있고, 그리고 아랫니가 노출이 안 되고 이게 완전히 딱 물려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보기도 싫고, 이런 경우는 치열의 어떤 그런 위치, 치아가 상방 후방으로 충분히 견인이 되고 이동이 되고 치아의 각도가 옹리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편안하게 펴지고 정상적인 각도로 확보하게 되면은 거미 스마일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주변에 잇몸이 있죠, 그죠? 잇몸의 길이가 또 긴 경우가 있어요. 잇몸의 길이가 길고 상대적으로 치아 크기, 치관의 길이 이 부분이 작아져 있는 경우에는 치아 교정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치아 교정 마무리 단계에서 치은 절제술을 통해서 정상적인 어떤 치아의 크기를 회복을 시켜주게 되면 2배로 어떤 효과가 배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조직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로 거미 스마일이 형성되는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입술의 연조직이 과활성화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남들은 웃으면 입술이 이만큼만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살짝만 웃어도 입술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이런 경우는 보톡스 치료를 통해서 어떤 입술 주변의 연조직, 입술 근육의 과활성화를 줄여주는 치료가 부수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거미 스마일이 있다. 거미 스마일이 있다고 느낄 때는 웃었을 때, 심지어는 크게 웃지 않고 뭐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거나 평소에 얘기를 하는 정도로도 충분히 붉은색의 잇몸이 노출되는 경우는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원인이 골격적인 부분에 있는지 치아에 있는지 입술과 연조직에 있는지를 구분을 해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따른 다른 치료법을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미 스마일 돌출입에 있어서 골격성으로 이제 진성 골격성 돌출입, 진성 골격성 거미 스마일 경우는 케이스가 작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케이스는 킬본 장치라고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장치인데 돌출입 전용으로 개발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케이스에서 사용되어 있는 안전한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를 썼을 때는 잇몸뼈 돌출이 꽤 심각하다고 보여지는 케이스도 효과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거미 스마일이나 잇몸뼈 돌출, 치아 돌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열의 돌출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돌출이 심했는데 일반적인 교정으로 교정치료를 했고, 어린 시기에 교정치료를 했고, 이제 돌출은 없어졌지만 교정치료 전에는 못 느꼈는데 교정치료를 하고 나서 보니까 거미 스마일이 생겼다.
잇몸이 많이 노출이 된다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저희가 쓰고 있는 킬본 교정 장치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킬본 교정 장치를 쓰게 되면은 그 치아에 가해지는 힘의 벡터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치부가 앞니들이 상방 후방으로 충분히 지금 현재 어떤 좋은 각도는 유지를 하면서 충분히 상방 후방으로 견인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잇몸이 많이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치아의 위치도 정상이고 잇몸뼈의 위치 그리고 어떤 돌출감도 정상인데 단지 어떤 연조직의 어떤 과활성화 문제, 입술의 어떤 그런 형태, 입술의 어떤 톤의 문제로 인해서 그 거미 스마일이 생긴다고 되는 그런 극소수의 케이스에서는 보톡스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연조직의 문제도 치성, 치아의 어떤 그런 부종교합, 돌출, 거미 스마일의 문제, 그리고 잇몸뼈의 돌출의 문제하고 결합이 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교정 치료를 통해서 킬본 장치를 통해서 돌출의 교정을 한 뒤에 이후에 연조직의 위치나 거미 스마일이 개선된 정도를 평가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보조적인 방법으로 보톡스 치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